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봤죠? 예, 바로 교보문고 광화문 글판에 써 있었던 시입니다. 풀꽃시인 나태주 선생님이 또 오랜만에 시집을 내셨습니다. 시집을 소개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 시를 읽고 안 읽었지? 여러분들도 아마 시를 읽은 지 너무나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시를 소개해드리는 것, 더군다나 이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집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바로 나태주 선생님이 쓰신 마음이 살짝 기운다라는 이런 시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집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마 반드시 어느 쪽으로인가 기울 겁니다. 그곳이 사랑이건 위로건 힘을 내는 것이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건 어느 쪽으로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읽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시를 읽으면서 내 스스로 나에게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도대체 나는 언제 시를 읽었지? 그럼 왜 시를 멀리하게 됐을까? 라는 것에 대한 다 나름대로의 어떤 반성? 혹은 나에게 주는 질문? 그런 것들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런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바삐 살았구나. 너무 바삐 살아서 실력을 키우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내 깊은 마음을 키우는 일에는 등한시했던 건 아닐까? 그게 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마음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두고 왔을까? 마치 오래전에 30년 전에 깊이 멀리 두고 온 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이어서 이 책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마음속에, 추억 속에 있는 시 한 편 없으세요 혹시? 시를 읽으니까 나태주 선생님을 통해서 이 마음이 살짝 기운다를 통해서 진짜 마음이 살짝 과거로 기울어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한 5년, 10년 시를 안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읽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음을 정화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살짝 기울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을 꼿꼿이 세우고 있으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을 이렇게 기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시를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제 마음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나태주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사랑아 강건하여라. 먼저 살짝 말씀드릴 건 이 앞에 이렇게 표시가 딱 돼 있어요. 누구에게 라고 쓰라고요. 누구에게. 이 앞에 누구에게를 어느 사람 이름으로 집어넣을지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한 사람을 이 시를 읽는 동안, 들으시는 동안 소환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굴 소환할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기억하세요. 자, 사랑아 강건하여라. 언제나 봄은 봄이 아니었다. 언제나 가을도 가을이 아니었다. 그러나 언제나 봄은 봄이었고 가을은 또 가을. 봄을 가슴에 품고 가을 생각 잊지 않으면 봄이 아니어도 봄이었고 가을이 아니어도 가을이었다. 사랑도 인생도 그러하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시간이었다 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기꺼이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별도 또한 이별이 아니다. 사랑은 떠났다. 사랑은 멀리 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은 사랑이고 이별도 굳이 비극일 까닭은 없다. 사랑아, 너 그냥 그 자리에 있거라. 가까이 오려고 애쓰지 말아라. 웃고만 있거라. 강건하여라. 울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우리는 헤어져 있어도 헤어져 있는 것이 아니란다. 멀리 살아도 언제나 만나고 또 만나는 것이란다. 하늘에 바람결
소식 띄웁니다. 2019년 1월 나태주 돼 있는데 질문 하나 할까요? 여기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 누구를 소환하셨습니까? 사랑했던 한 사람 이별했어도 이별이 아니고 그러나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아 강건해라. 웃고만 있어라. 그 자리에 있어라. 가까이 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오, 이런 말 지치지 말아라. 내 사랑아. 누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치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일 아닌가요? 하루하루 일상에 지쳐서 살다 보면 우리는 그리움이라는 이 단어를 소환하기도 굉장히 멋졌고요. 나랑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소환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소환하기에 멋쩍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바로 시집을 펼쳐 들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나태주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이 시집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다 표시하면서 했는데 제가 되게 재밌는 발상 하나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사랑아 강건하여라는 시에 이렇게 줄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소환하게 돼 있어요. 누구야 이렇게 마음속에 누군가 하나를 소환한다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소환해야 될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시 중에서 딱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편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이 시는 꼭 누구에겐가, 여러분 왜 시라는 것이 누구에겐가 이렇게 낭독해서 들려주고 싶고 혹은 누구에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사를 해서 주고도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른 글은 누구에겐가 전달하지 않지만 시는 수도 없이 우리가 필사해서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습니까? 편지로도 전달해 줬고요. 그죠? 또 뭐 엽서로도 전달해 줬고 우리가 많은 이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그 중에 반드시 전달해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4사람입니다. 먼저 이 글은 남편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제목 실수. 때때로 나는 아내가 어머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실수다. 때때로 나는 아내가 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 더욱 실수다. 요걸 반드시 필사를 해서 여러분 카톡으로 쓰면은 의미가 없어요. 막 뭔가 막 핏빛으로 물을 긁듯이 막 보라색 잉크로 막 써서 막 이렇게 필체가 드러나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펜, 옛날 펜 있잖아요. 쫙쫙 써서 너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내가 어머니라고 생각해? 이 잔소리 하는 것보다 이 아름다운 시 한 편을 탁 밥상 위에 올려놨을 때 그가 얼마나 섬뜩해할지. 참 이 시 읽으면서 선생님 참 위트 있으시다. 참 위트 있다. 시라는 게 이게 몇 줄인지 아세요? 딱 8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사람을. 또 하나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 딸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 딸의 도시락 안에 딱 누워주고 싶은 시가 있었어요. 제목은 사랑입니다. 사랑. 너 많이 예쁘거라. 오래오래 웃고 있거라. 우선은 너를 위해서, 그 다음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너처럼 예쁜 세상, 내가 웃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니. 근데 이거 읽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래오래 웃고 있거라. 이거는 정말 우리 큰애가 시집갈 때 이 글을 줘야 되겠다. 네가 웃고 있는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시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긴 글이 필요하겠어요. 딱 3문단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엄마로서 내 사랑을 딸에게 주고 싶은 시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 내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환되는지 아세요? 과거에 잊었던 사람도 소환되고 내 현재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집착했던 사람, 불편했던 사람들이 시 한 편으로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시는요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목도 너무 잘 쓰셨습니다. 제 마음은 수도 없이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러고 나니까 몸이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꼿꼿해지지 않고.
자,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소환하고 싶었냐면요. 엄마였습니다. 제목은 꽃철. 어머니, 올해도 봄은 오고 5월은 꿈같이 흘러 영산홍 철쭉꽃들 피어나고 모란도 송이 벌었는지요. 고향에 있을 때 제가 심은 꽃, 그때는 어려서 꽃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는 꽃도 자라 저만큼 피어났는지요. 꽃철에도 고향 가지 못한 게 여러 해. 꽃이 피면 어머니 뜰하게 내려 허리 구부려 꽃을 보고 또 보고 그러시는지요. 자라서도 못 믿어온 아들 보듯 그러시는지요. 어머니, 제게는 어머님이 그 어떤 꽃보다도 고우신 꽃이십니다. 이렇게 또 우리 엄마 생각나서 눈물이 나요. 우리 엄마도 이 영산홍 철쭉꽃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엄마 그동안 잘 있었어. 뭐 아픈 데 없지, 밥은 잘 먹지, 이게 아니고 엄마라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소환하는 것 같아요. 나와의 엄마와의 추억도 소환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긴 글이 아닌데 어쩜 이렇게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 정말 시인은 괜히 시인이 아니구나. 아무나 시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도대체 이 책이 내 손에 나 운이 좋구나. 저는 좋은 책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요. 나 진짜 운이 좋구나. 이 적절한 때에 어쩜 이 책이 내 손에 들어왔을까. 여러분도 운이 좋은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누굴 소환하는 건지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니다. 제목 얘기 안 할게요. 소환하는 사람 이름이 써 있어서요.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뜨끔하던 이름이 있었다. 얼굴까지 불 켜지던 이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참 이상한 일이다. 나도 모를 일이다. 누굴까요? 두 글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시작. 애인. 혹시 모르고 들으셨을까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애인.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뜨끔하던 이름이 있었다. 얼굴까지 불 켜지던 이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참 이상한 일이다. 나도 모를 일이다. 내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사랑도 지나오고 격정적인 청춘도 지나오고 그 모든 세월을 다 살아내고 이렇게 농있게 되면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인은 참 아주 가까이에서도 보지만 참 멀리서도 보면서 글을 쓰는구나. 시각이, 그의 시선이 다르고 멈춰있는 곳이 다르고 어떤 때는 가까이서 어떤 때는 멀리서. 이게 참 고통스러운 작업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도 그렇게 물론 해야 되고 그걸 또 오랫동안 곰씹어서 무엇인가 해내야 되니까요. 우리 대신 이런 걸 해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를 소환하고 남편을, 딸을, 애인을, 지나갔던 사람들을, 또 지나갔던 나의 어떤 추억의 조각들을 이렇게 해서 나의 마음에 무엇인가 한 줄기 비, 아주 너무 좋은 생수가 쫙 흘러넘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시였어요. 이 시가 내내, 이 책 내내 100편이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나태주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있던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나태주 선생님이 우리를 소환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걸 읽어드립니다. 나의 시에게 한때 나를 살렸던 누군가의 시들처럼 나의 시여 지금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도 살려주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 메말라 있던 저를 김미경 살려주셔서 나태주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는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를 위로받고 치유도 해주고요. 또 정말 나이 40대, 50대 결혼 후에 허물어진 우리 청춘의 감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또 그리운 사람을 소환하고요. 그래서 시의 역할이 뭘까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던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읽읍시다, 우리 시.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꼭 느껴보셨으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었구나, 이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시는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나요?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말로서 쉽지 않을 때 딱 한 편의 시를 어딘가에 편지에 써서 혹은 엽서에 써서 주는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시의 활용 방법이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집을 누구에게 읽으면서 태교를 한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왜 그 아버님 환갑, 회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신이나 이럴 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이거보다는 시 한 편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서로 결혼식 할 때도 서로 한 편의 시 마음에 드는 걸 읽어주니까 너무 좋았다. 시의 역할이 사람의 마음을 짧은 글이지만 전곡을 파고들어서 깊이 가서 움직이잖아요. 여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걸 활용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깊이 전달돼야 되는 순간 여러분도 시의 활용도를 매우 높여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한 북 액션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반드시 해보세요. 이게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면 훨씬 달라집니다. 여기에 있는 시 중에서 여러분 자그마한 엽서나 어디에다 써도 좋습니다. 편지에다가 직접 손글씨로 쓰셔서 세 사람에게 전달하기. 이게 바로 북 액션입니다.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댓글에는 이 책에서요. 마음이 살짝 기운다. 이 책을 읽으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기억에 남는 구절, 한 구절씩을 여러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써주시는 분에게는요.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이 시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구절, 좋아하는 시 한 편을요. 제가 여러분 글도 잘 씁니다. 이렇게 펜으로 멋지게 써갖고 여러분에게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엽서와 함께 제가 직접 쓴 시를, 나태주 선생님의 시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당첨되시는 분 3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 쭉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맞겠죠?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90년대생입니다. 저의 목표는 여기 김미경 캠퍼스를 통해서 90년대 밀레니얼 세대의 김미경이 되는 게 저의 최고 목표이고요. 좋은 가르침을 받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